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발표는 2021 ICT 10대 이슈를 주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문형돈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1년 국내 ICT 산업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가능성 높은 이슈 10가지와 또 이슈별 전망 포인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올해 우리는 코로나와 디지털 뉴딜로 정말 다이나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문형돈입니다. 장시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마지막 발표인 2021년 ICT 10대 이슈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ICT 10대 이슈는요, 2008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까지 1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IT 산업의 단기적 트렌드를 살피고요.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 중요하게 부각될 이슈를 앞서서 조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그 코로나19라는 그 빅 이벤트가 있어서 이 빅 이벤트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그 IT 종사자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 특징들을 뽑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저희 ICT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고품질 5G, 디지털 트윈, 온텍트, 디지털 소비, 홈코노미, K 콘텐츠, 빅테크 기업, 디지털 통상과 같은 10대 이슈로 저희가 도출을 해봤습니다. 작년하고 좀 잠깐 비교해 보자면요. 작년은 그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올해 새롭게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이슈가 모든 이슈를 잠식했었고, 그러면서 이 비대면 사회로의 급진전이 진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경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됐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들의 활동, 그 다음에 국가들의 견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던 것들이 저희 이번에 10대 이슈로 도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도 ICT 10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 개막, 저희가 뽑은 첫 번째 10대 이슈입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요. 이처럼 그 데이터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데이터 3법이라든가 디지털 뉴딜과 같은 데이터 댐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뉴스 헤드 타이틀로 뽑아본다면 데이터 경제의 서막이 열리다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저희가 그 각 이슈마다 2개씩의 전망 포인트를 뽑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망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다입니다. 공공 데이터 쪽에서는 데이터 댐, 그다음 민간 데이터 쪽에서는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엔진이 될 인공지능,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될 5G와 결합하면서 전산업의 지능화, 디지털 포용이 과 관련한 산업들과 서비스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혁신이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정보 주체 데이터 주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해 봤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마이데이터 쪽, 그 다음에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데이터 전문기관들을 설립한다든가 다양한 정보 처리,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안전한 데이터 거래와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전 저희 대경제정책연구원장님께서도 발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런 그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논의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그 구글이라든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시장 독과점 문제,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문제와 결부되면서 데이터 해외 이전이라든가 정보 주체의 권리 확대에 관한 이슈들, 이런 등 논의에 대해서 주요국들은 대응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런 그 국제기구들은 이런 무조건적인 제한이라기보다는 공정한 데이터를 공유한다든가 안전한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이슈들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펼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다양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I 플러스 X에서 X 플러스 AI로의 전환,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이슈입니다. AI 플러스 X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산업에 AI를 접목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워딩이기도 하고요. 다만 X 플러스 AI라는 워딩을 쓴 것은 이게
AI를 전 산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서 AI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저희가 X 플러스 AI라는 워딩을 쓴 겁니다. 그래서 AI는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민간들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진흥화 시대의 진입을 위한 노력들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이슈 뉴스의 헤드 타이틀로 뽑은 것은 인공지능, 인류의 미래를 향한 준비를 강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도가 저희가 뽑은 타이틀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기술적 실험을 넘어 전 산업의 인공지능 적용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뽑아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6년에 그 딥러닝이라든가 머신러닝과 같은 그 AI 기술들이 정말 그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의 그 기대 탑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2020년 전망에 따르면 그 기대가 꺼지면서 사업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고요. 또 뭐 뉴럴모팩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면서 이런 기술적 실험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83%에 달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비용은 감소하고 수익을 증가하는 그런 그 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차세대 AI 알고리즘이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과 같은 다양한 뒷받침을 통해서 이 다양한 그 기술적 실험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인간 영역으로의 진화, 인류를 위한 논의도 확대될 것이다로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픈 AI에서 그 GPT-3의 활용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이제 동시 통역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뭔가 창작이라든가 문학을 창작한다든가 어떤 작곡을 한다든가 인간의 창의성에 도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 실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는 인간 중심의 신뢰 가능한 AI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단을 발족시킨다든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개편한다든가 어떤 국가 차원의 AI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창의성의 도전과 이것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를 확산하는 논의들이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품질 5G, 그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로 안착, 저희가 뽑은 세 번째 이슈입니다. 5G는 디지털 혁신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5G 상용화와 확산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지국이라든가 민간의 투자, 그 다음에 5G 주파수 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슈로 뽑는다면 세계 1등을 향한 노력, 품질 이슈는 해결해야 할 과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뽑은 전망 포인트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5G를 통한 혁신을 경험할 것이다입니다. 5G 전국망 3.5기가 대역을 활용한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함으로써 전 국민의 이 보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기가 대역이라든가 스탠드 언론 모드의 그 상용화를 통해서 B2B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 노력도 가속화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실감 콘텐츠라든가 자율주차, 헬스케어, CT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5G의 적용 사례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속도는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5 기술의 진전, 디지털 전환의 키가 될 것이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 5G에 대한 보편권을 확보한다든가 다양한 그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될 것입니다. 초저지연이라든가 대역법 절감, 초지능화, 보안성 강화가 5G 플러스를 통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CT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융합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그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이와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 하는 그 망중립성 이슈도 내년에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제, 디지털 트윈, 저희가 뽑은 네 번째 이슈입니다.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동일한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이런 디지털 트윈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50%가 이상 성장하는 6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올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슈를 뉴스로 좀 정리해 본다면 디지털화 확산, 디지털 트윈 활용 가속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국가 인프라 가상화로 디지털 대한민국이 구현될 것이다 로 정리해봤습니다. 싱가포르라든가 영국, 그다음 미국 등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국가 인프라 가상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전국 지도를 만든다든가 어떤 유틸리티에 대한 그런 인프라 지도를 만든다든가 그다음 정밀 도로 지도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이 국토 전반을 가상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 데이터 표준화와 공통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그런 그 기반 인프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내년에는 이것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돼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디지털 트윈의 산업 확산이 본격화될 것입니다입니다. 저희가 보면 디지털 트윈은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 쪽, 비즈니스 쪽에서는 제조 쪽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그 디지털 트윈 시장 자체는 글로벌 기업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그래프에서 하나 보실 수 있는 것이 기타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직 절대적인 시장 사업자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 기회를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 통합 솔루션이 부재하다 보니 해외 솔루션들을 지금 많이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전문 기업들을 성장시켜 나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우리 시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택트 딛고 비대면 산업 도약, 저희가 뽑은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비대면 산업의 폭발적 성장, 일시적 유행이 아닌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이고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OTT 서비스의 구독자 증가, 원격 서비스의 가입자 수 증가, 그 다음에 이커머스 분야의 어떤 매출 증가, 거기에 따라서 비대면 보안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의 전환과 이런 비즈니스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뉴스 타이틀로 뽑는다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비대면 산업 정도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K방역 프리미엄 비대면 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상 첫 온라인 계약들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시장 규모도 엄청 커지고 있고요. VC 투자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들 중에 선도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관련한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맞춤형 학습 서비스라든가 게임 기반의 학습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솔루션을 만들면서 중국,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아시아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창업을 하고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온라인 테크 기업들, 에듀테크 기업들의 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는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업 응용 프로그램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요. 이를 구성하게 되는 협업 도구, 화상회의, 챗봇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웍스와 같은 그런 통합 솔루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 알서포트라든가 마드라스 체크와 같은 그런 다양한 전문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에듀테크 기업이라든가 이런 협업 응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런 K방역 프리미엄과 함께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온택트 문화 확산, 사이버 방역에 주목할 것이다. 앞서서도 말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버 침해 사고는 대단히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 회의 무단 입장한 후에 혐오 사진을 전송하고 도망간다든가 그 다음에 아주 영향력이 높은 정치인의 발언이 알고 보니까 가짜뉴스였다 이런 딥페이크 사건이라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는 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 초지능화되고 초연결화되고 초공간화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이버 위협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될 거고 보안 침해 영향력도 확대되고 보안 접점도 무한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발맞춰서 지능형 보안이라든가 데이터 보안, 이용자 보안과 같은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내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대변역, 저희가 뽑은 6번째 이슈입니다.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디지털 소비 시대 본격 개막입니다. 기존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는 대부분 기업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소상공인의 범주까지 확장되기 시작했고 수요 측면에서도 기존의 젊은 그 밀레니엄 Z세대, MZ세대라고 하죠. 이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 세대로 그 소비 측면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그런 공급과 수요가 확대될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공유와 구독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 SNS라든가 쇼폼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디지털 마케팅의 형태도 대단히 다양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뉴스 타이틀로 뽑아보면 코로나19 디지털 소비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디지털 공유, 구독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될 것이다입니다. 공유 경제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에어비앤비라든가 그 차량 공유를 하는 우버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격히 하락하고 있죠. 그 성장세가 반대급부로 비대면 산업 쪽에 공유 킥보드라든가 공유 주방, 그다음에 우버 이츠와 같이 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하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공유 경제 자체도 굉장히 그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구독 경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생활, 자동차, 취미, 건강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이 구독 경제 모델이 확장되면서 이런 그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능화되고 실시화되고 개인화된 그 공유 구독 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선호도를 예측한다든가 그 사용자 경험을 관리하다든가 하는 그 서비스 차별화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사용자 이탈을 낮추는 이런 그 공유 경제라든가 구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내년에도 더욱더 활성화되고 다양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디지털 신마케팅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라인 마켓 내 그 SNS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 구매한 경험이 거의 91%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 마켓과 모바일 마켓 전부 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또 마케팅 툴들이 등장하고 있고 동영상 마케팅, 쇼폼과 같은 동영상 마케팅의 대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같이 새로운 마케팅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버블 마케팅과 같은 그런 홍보 정도에 머무는 그 역할이 홍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기획과 생산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마케팅 주체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 앞으로의 시장은 TV 기반의 홈쇼핑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 내년에도 더욱 가속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홈코노미 디지털 라이프의 시작, 저희가 뽑은 7번째 이슈입니다. 재택 기반 홈코노미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홈지옥은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올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이 홈코노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이를 뉴스 타이틀로 정해 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가정 내 디지털 라이프를 본격화할 것이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집안에서 일과 삶이 순환되는 워라클 시대가 올 것이다로 뽑아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직장 내에서의 일과 삶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워라밸의 시대였다라면 지금은 직장에 가지 않고 재택근무 시간이 재택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일과 삶이 함께 공유되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과 학습뿐만이 아니라 문화생활과 홈 트레이닝과 같은 개인 여가 활동도 함께 집안에서 방을 바꿔가면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어떤 재택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과 삶이 순환되는 워라클의 시대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재택시대 음식 소비 행태의 변화로 푸드테크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랍니다. 기본적으로 푸드테크는 원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고 이를 유통하는 전반의 밸류체인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이런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쪽의 푸드테크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배달 앱이라든가 저희 뭐 이번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면서 많이 써보셨던 이런 배달 앱이라든가 특히나 그 앞으로 식당에 가는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배달 음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유 주방 문화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달 앱과 이런 공유 주방과 같은 리테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국내 푸드테크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에도 그런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K 컨텐츠 신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 저희가 뽑은 8번째 이슈입니다. K 컨텐츠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 경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장금 겨울 연가로 우리 드라마 한류가 시작이 됐다면 그 K-팝을 통해서 이 한류가 확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 자체가 최근에 뭐 BTS의 성장, 뭐 이런 일부 가수들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을 딛고 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의 팬덤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공연 문화 기획이라든가 유통 플랫폼 문화 자체 이런 산업 자체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그 K 콘텐츠의 성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그 뉴스 타이틀을 뽑은 것은 K 콘텐츠 ICT와 결합하며 초인류 산업으로 성장하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가 팬덤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입니다. 온라인을 품은 공연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BTS 콘서트라든가 비욘드 라이브와 같은 이런 다양한 그 콘서트가 그 오프라인 공연보다 온라인 공연 1회 공연으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그 공연 플랫폼이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 동시 접속과 가상 무대 공연 연출, 다국어 번역, 뭐 초고화질 영상을 송출하는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실은 글로벌 팬덤에 일원화된 소통 채널을 만들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실과 가상을 오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실감나는 공연 실황을 만들면서 이 디지털 기반의 어떤 팬덤 경제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고 내년에도 이러한 문화 공연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웹툰 또 하나의 디지털 K 한류가 될 것이다 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이 뭐 음원이라든가 미디어의 소비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부분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그 성과의 열매를 다 많이 따갔고요. 다만 웹툰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시장에서만 봐도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카카오 페이지가 한 7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액 전망이 18년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한 3,400억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웹툰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고 새로운 폭발적인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주역이 될 또 하나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디지털 K 한류의 주역으로서의 웹툰의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해봐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빅테크 기업 전성시대 저희가 뽑은 9번째 이슈입니다.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한 성장 중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개가 ICT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전체 100대 기업 중에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고 시가총액의 합도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뭐 락인 이펙트라든가 이런 그 스노우볼 이펙트를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플랫폼 중심의 네트워크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 뉴스 타이틀을 뽑아본 것은 빅테크 기업 쏠림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정도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빅테크 기업 확장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그 오른쪽에 뭐 하얗게 표현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 올해 인수 합병된 그런 기업들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기업들을, 그 다음에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 물류를 확산한, 그러니까 물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술 확보를 통해서 고유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한 그 공격적으로 기업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그 5G 장비 업체, 그 다음에 카카오는 금융 업체를 인수하면서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유의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국의 규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월에 앱마켓 독점적 지위에 대한 남용에 대한 그런 조사가 있었고요. 이런 추세들은 빅테크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은 내년에도 가속화될 거고 그걸 견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도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국내 플랫폼 기업 아시아 시장을 향한 공세가 본격화될 것이다로 뽑아봤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와 페이를 통해서 메가 플랫폼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라인이라든가 야후 재팬이 함께 A홀딩스를 설립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통해서 뭐 라인페이라든가 라인뱅크라든가 다양한 금융산업 쪽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웹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웹툰이라든가 웹소설의 그 오리지널 IP를 확보하고 콘텐츠 생태계를 공략하는 그 아시아 생태계를 공략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 우한 형제들은 뭐 세계 최대 배달 강국인 그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11개국 진출을 위해서 모회사죠. 딜리버리 히어로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아시아 시장 진출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내년에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글로벌 교역의 체질 변화 본격화가 저희가 뽑은 10번째 이슈입니다.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통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교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경제정책연구원장님과 키스티 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역도 감소하고 있고 IT 수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또 제초 중심의 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GVC 의존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디지털 서비스 교역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데이터 중심의 세계화도 가속되고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글로벌 교역의 감소와 디지털 무역의 확대가 충돌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뉴스 타이틀로 뽑는다면 글로벌 교역, 코로나19로 구조적 변화 급진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요. 디지털 통상으로 글로벌 교역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다로 뽑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통상이라 함은 교역이라 함은 형태가 있는 유형의 제품들이 수출되고 그를 카운팅하는 그런 그 교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와 데이터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이 활발히 진행되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그 글로벌 밸류체인 자체가 기존 제조업 중심의 그런 밸류체인 모델을 넘어서서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R&D와 서비스와 같이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중요도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오른쪽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 제조만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보다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의 이런 그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 모델이 훨씬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디지털 통상은 데이터 서비스 중심의 이런 디지털 통상이 앞으로의 이런 글로벌 교역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기술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경제정책연구원님께서 앞에서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툴이 이 기술 장벽 이슈입니다. 이런 이 기술 장벽 이슈는 결국엔 사이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가 그 핵심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이 끝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첨단 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확보 경쟁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가속화되거나 다양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보호무역에 대한 기조는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기술 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준비한 그 10대 이슈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21년도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슈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비대면 사회는 급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라이프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들은 결국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형태로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 기업의 경쟁, 그다음 국가 간의 견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신경쟁 체제에도 대비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급진전된 디지털화를 기회로 해서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제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2021년 ICT 10대 이슈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